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1일 오후 3시입니다. 요사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 논리 공방, 법리 공방, 그리고 재판 공방전을 쭉 지켜보고 있으면 일방적으로 이준석 대표 측이 이기고 또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명이 넘는데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새 싸움이 아니라 논리 싸움이고 법리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응하는 데는 다수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뒷받침하니까 그게 먹히는 것 같지만은 당 바깥으로 나오면은, 즉 법정으로 가면은, 또 여론으로 가면은, 또 언론 보도로 가면은 일방적으로 이준석 한 사람에게 밀리고 있다.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게 앞으로 한국 정치판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꼭 나쁜 방향의 변화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한국 정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각태각 하는 거, 이걸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치는 원래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가닥이 잡힌다 이겁니다. 역사가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그재그로 갑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서울남부지법에 요청을 했지만은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측 주장과 같은 이유로 재배당을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측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낸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제51 민사부 재판장 황정수를 52 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사건 담당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 논리가 뭐냐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전에 낸 1, 2, 3차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 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건의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한 명인, 이때 채무자라고 그러네요. 채무자 중 한 명인 전주회 비상대책위원과 제51 민사부 황정수 판사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인 것도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참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전주회 비상대책위원과 황정수 판사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니까 편파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재판부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동기동창이니까 국민의힘에 유리한 판결을 할 것 같으니까 바꿔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평소에 학교 다닐 때 상당히 앙숙이라서 바꿔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일종의 코미디입니다. 이런 법리까지 동원해야 되겠다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궁한 것 같이 보입니다. 법원은 안 그래도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신청 합의부가 제51 민사부 외에 제52 민사부가 있는 것은 맞다. 제52 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 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 재판부로서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에는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설을 하네요. 사건을 재배당하는 절차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한 것인데 재배당 관련 결정은 아직 나온 게 없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그런 이유로는 재판부를 바꿀 수가 없다 하는 말을 그러니까 에둘러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언급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란 건 뭐냐면은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법관이 회피하는 게 좋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즉 친척인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을 그 친척인 법관이 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그때는 재판부를 바꿀 수 있다. 딱 그 사안이 아니면 재판부를 바꿀 수 없다는 건데 아까 보니까 친족이라고 하지 않고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동창 이거는 여기 해당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재판부를 바꾸는 것은 재판을 받는 측에게 공식적으로 권리가 아니라 따로 절차가 없다. 국민의힘도 아마 공문 등으로 의사를 밝혔을 것이고 재판부에서 이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지도 않아 공식 답변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자꾸 헷갈리는데 언론은 이준석 전 대표라고 했다가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해임된 적이 없으니까 이준석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말이 되나?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판사 기피 신청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한편 경찰은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이른바 성의혹 관련 수사를 일단 종결을 했습니다. 종결 이유는 그 사건은 관련 법의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리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그것도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하나는 공소시효, 하나는 증거 없음 합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이 사건을 보내지 않겠다. 즉 불송치라고 합니다. 사실상 종결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준석 당대표 입장이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이준석 관련 사건을 성접대 의혹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번 경찰의 결정과는 배치가 됩니다. 그것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우선 맞지가 않습니다. 이래저래 이준석 당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만약 이번에 또 이준석 당대표의 신청이 인용되어 가지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그 비대위까지 효력 정지가 되어버리면은 그 다음 사태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의 힘이 혼란에 빠진다고 해가지고 한국 정치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항상 혼란스럽고 투쟁하는 겁니다. 권력을 놓고 싸우는데 옛날 같으면은 칼과 총 들고 싸웠는데 약속을 하기를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의 운명을 결정하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법리 싸움, 말 싸움이 격렬하겠습니까? 말로 하는 전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걸 관찰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싸우는 그 자체를 짜증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싸움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우리 정치 문화를 몇 단계 끌어올리도록 옆에서 견제하고 충고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가지가 없다고 욕을 많이 먹지만은 이준석
당대표가 던진 화두가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과 거의 맞짱을 뜨면서 던진 화두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은 윤석열의 꼬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 힘의 논리대로 굴러가야지 과거처럼 대통령이 거수기처럼 다루면 안 된다. 정당 민주주의입니다. 정당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화두를 던지고 그 화두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국민의힘은 모르겠지만 이준석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키워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